본 강의는 파워 FC 사용자를 위한 세법 기본 강의입니다. 세법 기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의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제 적격, 세제 적격 연금이죠, 연금. 세제 적격 연금에 대한 것과 비과세, 비과세 상품에 대해서 대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세제 적격 연금하고 비과세 연금은 뭐랄까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비교를 많이 하죠. 세제 적격 연금에 대해서는 자, 일단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세제 적격 연금 상품은 손해보험에서 많이 팔고 요즘엔 생명보험에서도 많이 팔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세제 적격은 모든 소득자,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세제 적격, 적격은 모든 소득자,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해당되고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 소득공제 방식이었고 2014년도부터는 세액공제로 전환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제 적격 상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세제 적격 상품은 보험으로 따졌을 때 보험료를 낼 때, 보험료를 낼 때 이것에 대해서 낸 보험료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했던 상품이죠. 소득공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득을 낮춰주는, 소득이 아닌 걸로 빼준다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세액공제라는 것은 내가 내야 될 세금, 내야 할 세금에서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개념을 대략 보시고, 세제 적격 상품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된 후에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연금 수령 시에 연금 소득세, 소득세를 낸다는 얘기죠.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일부 공제가 되긴 합니다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세를 매기기 때문에 나중에 소득이 많은 사람, 노후에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소득공제는 지금 하지 않으니까 일단 빼고요. 세액공제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프로를 세액공제를 해주냐면요, 12%를 세액공제를 해주고 연간 400만원 한도입니다. 연간 400만원 한도. 그러면 내가 연간 400만원을 그 세제 적격형 연금 상품에 낼 수 있고 그 중에 12%를 세액 공제를 해준다. 그럼 얼마가 되나요? 대략 계산을 한번 해보면 400만 곱하기 12%, 그러니까 0.12를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약 48만원 정도 됩니다. 48만원. 이게 내야 될 세금이고 지방세가 10%가 붙죠. 그러면 48,000원. 합치면 뭐 528,000원이 되나요? 네, 이만큼이 세액공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 깎아주는 거죠. 이만큼을 깎아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세제 적격 상품 중에서 종합소득,
종합소득금액, 소득이 합쳐지는 거죠.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자, 종합소득금액이라는 것은 뭐 근로소득도 있고 플러스 사업소득, 개인사업소득이죠. 개인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의 소득을 합쳐서 4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15%를 세액 공제해주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5,500 이하인 경우에 15%를 세액 공제해주는 거죠. 자, 아까 잠깐 건드렸습니다만은 세제 적격과 반대의 개념은 아니지만 비교되는 개념으로 비과세 얘기를 했었습니다. 비과세. 자, 비과세와 관련되는 거는 세법의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이 부분을 건드려 봐야 되는데,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뭐 과거에는 생명보험의 연금상품이 여기에 주로 해당이 됐었죠. 요즘엔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는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한다. 다음 시간쯤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 같은데,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중에 저축성 보험은 기본 개념이 뭐냐면요, 첫 번째 시간에도 간단하게 짚었습니다만은, 내가 낸 보험료 있죠. 보험료보다 중도 해지 또는 만기 시에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많은 보험을 다, 환급금이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을 전체 다 저축성 보험으로 합니다. 이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되고, 뭐 큰 틀만 얘기합니다. 세부적으로 몇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근데 10년 이상 유지하고 10년 이상 유지를 하면 보험 차익이 비과세가 되는데, 보험 차익이란, 예를 들어 내가 보험료를 100만원 냈어요. 근데 나중에 해지 또는 중도 해지 또는 만기에 보니까 110만원이 됐다. 그럼 이 중에 보험 차익은 요 100만원, 내가 낸 돈과 나중에 찾는 돈의 10만원 플러스가 됐죠. 10만원이 10만원에 대해서를 보험 차익이라고 합니다.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 그러면 내가 원금을 1억을 연금을 냈고, 또는 종신보험을 1억 원을 원금을 냈고 해지환급금을 받더니 1억 3천이 됐다. 그럼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요 3천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 적격상품과 세제 적격상품과 비과세 상품을 대략 건드려 보면, 적격상품과 비과세 중에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이 일반인의 경우에 어떤 것이 유리하냐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조삼모사입니다. 조삼모사. 앞쪽에 공제를 받느냐 뒤쪽에 비과세를 받느냐, 뭐 요 차이인 것 같은데, 소득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소득이 작은 사람, 작다? 아까 종합소득이 4천만원, 근로소득이 5,500만원이라 그랬죠.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적격상품이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15%니까. 근데 사실 크지 않죠. 그러니까 비과세 같은 경우에도 내가 낸 돈이 1억이고 나중에 받는 돈이 1억 3천이다.
이 1억 3천만 원 중에 3천만 원 있죠.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인데 그냥 14% 플러스 1.4, 그래서 15.4%의 세율을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3천만 원에 대한 비과세는 15%니까 10%면 300이고 5%면 150. 그럼 뭐 450만 원이 조금 넘겠네요. 10년 동안 내가 내서 받을 돈이 450이다. 450 세금 환급이다. 근데 1억을 10년 동안 모으려면요. 생각해 봅시다. 1년에 1000만 원씩 모아야 돼요. 1년에 1000만 원씩. 1년에 1000만 원씩 10년간 모아야 1억이에요. 1년에 1000만 원이면 약 80만 원 이상의 뭐 저축 또는 종신보험의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이 80만 원씩 보험료를 한 사람 앞에 내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억일 때 뭐 이렇게 되는 게 45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비과세에 대해서 일반인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긴 한다. 한 달에 뭐 30만 원씩 모으면 1년이면 360, 그죠? 10년이면 3600이에요. 10년이면 3600, 여기서 이자가 붙여서 4000이 됐다고 쳐봅시다. 4천만 원의 보험 차익은 그러니까 400만 원 정도 되겠죠. 400만 원에 15% 계산하면 간단하게 10%면 40, 뭐 55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건데 10년 동안 돈을 묶어놓고 55만 원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비과세를 유지한다는 게 이게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55만 원이죠. 이 55만 원보다는 어찌 보면 세액 공제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이제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소득이 많은 사람의 경우 하나라도 다 비과세 깎아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나중에 노후에 소득이 얼마나 될 것인가가 적격이 좋으냐 비적격이 좋으냐 요 부분인 것 같아요. 핵심 부분은 이거고, 자 이번 시간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 뭐 적격 상품과 비적격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적격 상품은 뭐 특별한 게 있을 게 없고 소득 구간에 따라서 그냥 뭐 세액 공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놔두고, 비적격 부분에 대해서 뭐 종신이라든지 저축보험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것이 있기 때문에 조건도 몇 가지가 더 있고요.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서 16 양주영입니다. 자, 파워 FC 사용자를 위한 세법 기본 강의입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